코디네이터한테 세트가 곧 시작하나 물어봐. 코디네이터가 답해. 노래랑 그런 건 다 AI한테 맡기고 음악에 신경 안 쓴다고. 그가 DJ 하는 이유는 그냥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스태프 중 하나가 코디네이터한테 다가와서 쇼타임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엘레나가 예금 담당자를 찾아내서 하쇼한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물어봐. 엘레나가 대답해. 바빌로니아 시티에 있고 30분 전 영상이야. 그 남자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헬리콥터로 가고 있어. 엘레나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만 앞에서 찍을 수 없어. 이미지 왜곡 때문에. 그녀가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이 남자를 전에 본 적 있다고 해. 하쇼가 말해. 그 사람이 코디네이터야. 엘레나가 말해. 그럴만해. 그는 항상 파티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래를 처리하니까. 다음으로 엑셀과 더글라스가 위층에 거의 도착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들을 잡아. 경비원 중 하나가 그들에게 디지털 문신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봐. 그 다음에 샘으로 넘어가서 친구들에게 그 여자들이 자신을 쫓아오니까 펀치컵으로 이 짓을 한 거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 샘이 크리스한테 다가가서 그만 가까이 오라고 해. 샘이 그녀를 안심시켜. 여기는 내 프라이빗 클럽이야. 경찰이 못 들어와. 그 펀치가 모든 걸 잊게 해줄 거라고 장담해. 크리스가 샘한테 말해. 너 여자들 잡아먹는 걸 즐기나 봐. 이게 샘을 놀라게 해. 왜냐면 크리스가 음료에 안 걸렸으니까. 크리스가 샘한테 말해. 이런 싸구려 파티 약에 안 걸려. 그러고 나서 그를 때려. 그녀가 더 가까이 가서 때리고 몇 번 더 치고 발로 차서 지붕에서 떨어지게 해서 코디네이터한테 떨어지게 해. 다음으로 엑셀과 더글라스로 넘어가서 그들이 덕터 앞터 나이종 가해에 대한 진실을 알아낸 후야. 그게 코디네이터야. 엑셀과 더글라스가 경비원들을 때려서 없애고 무기를 빼앗아. 릴랜드도 현장을 도망쳐. 그 다음에 샘이 총소리를 듣고 코디네이터한테 이건 안 좋다. 도망가야 한다고 해. 다음으로 크리스로 넘어가서 그녀가 경비원을 제압한 후 릴랜드가 쫓기는 걸 구해. 다른 경비원이 그녀를 공격하지만 크리스가 그를 쓰러뜨리고 릴랜드와 함께 도망쳐. 그 다음으로 더글라스로 넘어가서 그는 경비원들과 총격전 중에 엑셀 옆으로 숨어 들어가서 샘과 코디네이터가 비행기로 도망치려고 한다고 해. 릴랜드가 말해. 내가 차를 바로 가져올게. 그 후에 샘과 코디네이터가 비행기에 타고 엑셀과 크리스가 그들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경비원들 때문에 지연돼. 샘이 비행기 출발하라고 명령하고 출발할 때 엑셀이 빠르게 달려서 비행기에 매달려. 샘이 엑셀을 보고 이 남자가 액션 영화 너무 많이 본 것 같다고 해. 크리스가 말해. 엑셀이 미쳤어. 엑셀이 비행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 더글라스와 릴랜드가 차로 따라가. 그 다음에 샘이 비행기한테 이 남자를 없애라고 지시하지만 비행기가 거절해서 샘이 화가 나. 그 후에 릴랜드가 차에서 작은 비행기를 보내서 엑셀을 도와. 엑셀이 크레인에 거의 충돌할 뻔하지만 비행기를 놓고 그들의 비행기가 기다리다 구해. 엑셀이 릴랜드한테 샘의 비행기로 가라고 말하고 무기를 꺼내. 샘과 코디네이터가 엑셀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할 때 엑셀이 나타나서 총을 겨누고 그들을 다시 화나게 해. 샘이 비행기한테 다시 이 녀석 없애라고 명령하지만 비행기가 다시 거절해서 샘이 더 화나. 비행기가 엑셀과 충돌하려 하지만 엑셀이 피하고 총을 쏘아서 다치게 해. 그로 인해 물에 추락해. 엑셀이 다가가서 무기를 그들에게 겨누고 샘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죽이지 말라고 해. 엑셀이 대답해. 알았어. 하지만 스킨스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 샘한테 모든 걸 말하라고 요구하거나 공격당할 거라고. 샘이 코디네이터한테 너 아는 거 있어? 코디네이터가 말해. 모르겠어. 샘이 코디네이터한테 더 물어봐. 이 돈을 어떻게 구했어? 코디네이터가 대답해. 델타에서 데이터 해킹했어. 엑셀이 그 정보 줘. 하지만 코디네이터가 못 주겠다고 해. 샘이 코디네이터한테서 그것을 빼앗아 엑셀한테 넘겨. 그 후에 엑셀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떠나. 그 후에 샘이 내부 거래 때문에 해커 덕터 구우즈와 함께 체포돼. 데이터 유출 때문에 하쇼의 본부로 넘어가서 그들이 뉴스를 보고 있어. 더글라스가 말해. 너 구리공코은 스킨스랑 관련 없어. 하쇼가 그와 연관 없다고 주장해. 엘레나가 말해. 이제 델타가 하브나의 위험을 알고 있었단 걸 알았어. 그들이 책임져야 해. 엑셀이 말해. 이 사람들이 스킨스랑 연결돼 있어. 다음으로 원숭이들로 가득한 실험실로 넘어가서 많은 원숭이가 있지만 하나가 죽었어. 대통령 집으로 넘어가서 그가 자고 있었어.
그 후에 그가 깨서 전화를 던지며 벽에 부딪혀서 부서져. 그 다음에 하쇼의 본부로 넘어가서 더글라스가 말해 건더뜨 보의 900공이 델타의 데이터 리더를 해킹해서 하브나 위협을 알았어. 더 중요한 건 델타가 하브나에 대한 비밀 실험을 담당했어. 하쇼가 물어봐. 델타가 그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았어. 더글라스가 말해 이 사진이 이미지 중에 있었어. 그리고 딜랜드가 그의 엄마가 이 사진을 봤는지 물어봐. 하쇼가 말해 이 사진이 구동구한테서 가져온 것 중에 있었고 그녀가 그게 뭐인지 모르고 있었어. 엑셀이 물어봐. 만약 회사가 스키너랑 공모했다면 모든 실험이 위조됐을 수도 있어. 더글라스가 말해. 그럴 수도. 결론은 엑셀이 스키너랑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어. 하쇼가 엘레나한테 새로울 건 없냐고 물어보고 엘레나가 답해. 비밀 실험 데이터는 못 찾았지만 이상한 걸 찾았어. 그녀가 그들에게 말해. 누군가가 매주 서버에서 음악을 업로드해서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고 있어. 크리스가 말해. 음악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딜랜드가 이상한 게 뭐냐고 물어봐. 엘레나가 말해. 이거 들어봐. 그러고 클립을 재생하지만 그들은 이해 못해. 더글라스가 엘레나한테 이 클립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어보라고 해. 열어보니 이상한 파일들이 나타나. 하쇼가 화면에 다가가서 이게 실험의 비밀 파일들이라고 해. 더글라스가 구별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녀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해. 크리스가 왜 실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냐고 물어봐. 숨기고 싶은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딜랜드가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해. 더글라스가 스키너라고. 엑셀이 말해. 이제 그들에 대한 문서가 많아졌으니까 가서 환영해줘야 해. 그 후에 그들이 델타의 건물로 가고 크리스가 말해. 이리로 점프할 만한 높은 건물 없어. 딜랜드가 드론을 써봤지만 재밍 장치 때문에 안 돼. 더글라스가 건물과 연결되지 않은 지하 주차장이 있다고 해. 크리스가 감시를 계속하는 동안 엑셀이 건물로 향해 쉽게 들어가지만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어.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들이 다가와서 같이 타.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비원들이 그를 철저히 수색하고 엑셀이 밖에 있는 더글라스한테 혼자서 올라가다니 믿기지 않다고 해. 그 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엑셀이 4명의 경비원들과 계속 싸워. 하지만 결국 엑셀이 혼자서 그들을 이겨. 그 후에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대통령한테 다가가서 뒤에서 전화를 그의 머리에 대고 움직이지 말고 보안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라고 해. 대통령이 할 수 없다고 하자 엑셀이 부탁했으니 해달라고 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보안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라고 해. 그 후에 엑셀이 그 앞에 앉아서 화면에 실험을 보여주고 대통령이 놀라서 누군지 물어봐. 엑셀이 친구들과 화상 통화하고 더글라스가 대통령한테 우리가 네가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라고 해. 대통령이 엑셀한테 무슨 돈을 원하냐고 물어봐. 엑셀이 말해. 스키너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대통령이 말해. 나보다 더 피곤한 사람 없어. 그의 위치를 모르고 그를 연락할 방법 없어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이 모든 수고를 했어. 더글라스가 대통령한테 하브나가 나빠질 줄 알았냐고 물어봐. 대통령이 독성이 될 거냐고 물어봐. 더글라스가 그게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 물어봐. 대통령이 스키너가 살인자라고 확신하냐고 물어봐. 인간 실험 전에 원숭이 실험을 했고 최근에 하나가 죽었는데 눈이 별이 가득한 색으로 변했어. 인간들도 곧 이 경험을 할 거라고 해. 더글라스가 대통령한테 해독제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봐. 대통령이 말해. 모든 자원을 할당했지만 RD팀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 그는 스키너를 사탄의 화신이라고 맹세해. 엑셀이 말해. 스키너가 악마라면 우리는 그를 감옥에 가둘 천사야. 엑셀이 말해. 스키너 쫓는 거 지쳤어. 그 악마를 유인해내고 싶어. 그 후에 하슈의 대통령이 델타의 하브나 치료에 대한 긴급 회의 발표를 읽고 있어. 그가 하슈한테 이 초대장이 유명한 의사와 연구자들에게 갔는지 물어봐. 하슈가 말해. 당연히 이건 이벤트야. 스키너가 하브나 해독제가 개발됐단 걸 알면 확인하러 올 테니까 하슈의 대통령이 이 회의가 가짜라면 스키너를 유인해서 나타날 때 체포할 거라고 해. 하슈가 말해. 당연하지. 위원회가 곧 조사를 할 거고 그녀의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는지 물어봐. 하슈가 말해. 들었어. 이 시점에서 해결책을 보여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약한 위치에 설 테니까. 대통령이 말해. 이 상황에서 그를 물러나게 하거나 잊게 할 수 없으니까 그를 나오게 해야 해. 그 후에
델타의 회사로 넘어가서 회의 때문에 많은 경비원이 있어 델랜드로 넘어가서 그는 이 해독제가 진짜 같다고 해. 하슈가 그에게 말해. 이 바이알 각각에 추적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누군가 훔치려 하면 더글라스로 넘어가서 그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봐. 더글라스가 말해 초대받은 시연자로 위장해서 몰래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델타의 수장은 건물을 수색해서 도청 장치를 확인했다고 해. 경비원이 말해 나 포함해서 50명의 보안 인원이 경계 중이야. 50명의 보안원을 조사했으니 스킨스가 스파이를 심기 힘들어. 릴랜드가 말해 스킨스의 주의를 끌면 그의 해커가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으면 하슈가 말해 여기 엘레나가 말해 델타는 기밀 정보 처리용 기본 네트워크와 건물의 모든 중요한 기능용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크리스가 물어봐. 그게 무슨 차이야? 엘레나가 말해 여기 있는 기본 네트워크는 다른 통신과 격리돼 있고 벽으로 보호돼서 무선 신호가 통과 못해. 스마트폰도 안 되고 그런 일반 전화만 써야 해. 델랜드가 물어봐. 해커가 포기할 수 있나? 엘레나가 말해 아니. 보안이 강할수록 해커들이 더 못 참아. 게다가 기본 네트워크를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해서 그들을 끌어들였어. 하쇼가 말해 이제 시작될 거야. 그녀가 그들을 잘 준비하라고 해. 엑셀이 말해 어서 와 스킨스 이제 축하하자. 그 후에 델타로 넘어가서 많은 연구자와 의사들이 도착해서 하나씩 들어가. 그들은 스마트폰을 맡기라고 하자. 덕터 파트리키 깜빡해서 넘기지 않아서 주의를 끌어. 더글라스가 하쇼한테 누군지 물어보고 하쇼가 말해 그는 내 감독 아래야. 더글라스가 하쇼한테 그를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해. 그 다음에 더글라스가 그를 따라 무대로 가. 그 후에 대통령으로 넘어가서 그가 이제 기분이 나아졌는지 물어봐. 대통령이 말해 당연히 걱정 끼쳐 미안하고 스키너를 악마로 보니까 깊이 우울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를 싸우라고 하자. 그는 그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해. 그는 싸우는 법을 잊었지만 어제 밤에 더 잘 잤어. 그 후에 회의가 시작되고 대통령 아메드가 참석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시간 많이 안 끌게 할게. 그들은 하브나의 치료제를 찾았다고 해. 그가 뉴스를 퍼뜨리는 동안 하슈의 친구들이 이미 자리에 있어. 그 다음에 더글라스로 넘어가서 누군가가 화장실로 가는 걸 지나쳐. 그 다음에 엘레나로 넘어가서 경고가 발생했다고 누군가 통과하려고 한대. 시도 출처는 북극이야. 하쇼가 군인들이냐고 물어보고 엘레나가 가짜라고 여러 접근점을 모니터링 중이래. 그 후에 회의실에서 전기가 나가고 엘레나가 이 방에는 특수 발전기가 있어서 문제 없다고 했. 그리고 네트워크는 아직 해킹되지 않았어. 그녀가 범인이 건물 안에 있다고 누군가 회로 차당해 방을 확인하러 가라고 해. 딜런이 갈게 엑셀이 화장실에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봐. 더글라스가 바로 가서 보안한테 출구를 지키라고 하고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크리스한테 오라고 해. 엑셀이 화장실을 확인하지만 그 남자는 악당이 아니야. 그 다음에 딜랜드로 넘어가서 회로 차당이 방에 문제 없대. 그 후에 참석자 중 하나가 해독제로 달려가서 자신한테 주입하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 보안이 바로 그를 잡고 하슈가 그를 잡아두고 정체를 알아보라고 해. 더글라스가 그렇게 해서 그 남자가 치료제만으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해. 그를 바보라고 해. 그 후에 엑셀로 넘어가서 그는 계속 조사해. 나중에 한 소녀가 건물에 침투해서 모든 걸 마비시키지만 엘레나가 다시 고쳐. 하지만 소녀가 에어컨을 장악해서 날씨를 엄청 더워지게 해. 그 후에 그녀가 핵심을 뚫고 엘레나가 50곳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해. 하쇼가 50명의 해커라는 뜻이냐고 물어봐. 엘레나가 50명의 해커가 아니고 50개의 장치라고 설명해. 무선 가드 장치 때문에 뚫린 거라고. 엑셀로 넘어가서 그는 경비원 중 하나야. 엑셀이 이 장치가 외부와 연결됐는지 물어봐. 경비원이 말해 이 신형 장치들은 그 기능 없어. 내부 통신만 할 수 있어. 그는 오래된 장치들이 그 기능을 가졌고 제조사가 오래된 장치들을 교체하라고 연락했다고 해. 엑셀이 만약 이게 해커들의 타겟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건 이 장치들을 건물에 들여놓는 거라고 딜랜드와 하쇼로 넘어가. 딜랜드가 물어봐. 주요 네트워크를 뚫으면 위험해질까? 엘레나가 그들이 미끼를 물었고 추적 중이라고 해. 문제가 생기면 중앙 컴퓨터에 가짜 파일을 심어놔서 해커의 위치를 밝힐 수 있게. 더글라스가 말해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엘레나가 주요 네트워크는 아직 우리 통제라서 조심하라고 해. 의사들과 연구자들, 크리스 포함해서 건물을 떠날 준비를 해. 시스템이 엑셀의 움직임을 막고 엘레나가 해커들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증권거래소에 있다고 밝혀 하쇼가 현지 당국에 연락해서 급습하라고 해. 더글라스가 말해 모든 나라의 증권거래소는 보안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졌고 뚫으면 해커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슬라마바드 증권거래소로 넘어가. 경찰이 도착하자 해커들이 바로 떠나. 경찰이 하쇼한테 아무도 없대. 엘레나가 그들이 지금 이동 중이고 산맥에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옮기나 싶대. 소녀 해커로 넘어가서 경찰을 피해 나온 후 컴퓨터 작업을 시작해. 그녀가 말해 이 치료제 좀 보자. 다 가짜일 것 같아. 예상한 대로. 그 다음에 컴퓨터를 버려. 엘레나가 슬프게 말해 그들이 도망쳤고 증권거래소 근처에 이동형 기지를 세워서 우리를 방해한 것 같아. 크리스가 말해 이건 전투에서 졌다는 뜻이야. 전쟁에서. 델랜드가 이제 어떻게 할지 물어봐. 그 후에 엘레나가 해커한테서 전화를 받고 그녀가 팝콘 마녀라고 해. 그녀가 엘레나한테 이거 정말 인상적이라고 칭찬해. 큰 박수를 보낸대. 그녀는 거의 들킬 뻔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해. 엘레나가 그녀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해. 그 다음에 하쇼의 본부로 넘어가서 스킨스에 대한 책을 찾았어. 그가 15년 전에 식민지를 방문했어. 그의 젊은 시절 스키너는 재능이 많고 성공적이었어. 철학과 수많은 업적으로 구별됐어. 이 식민지는 이제 새로운 종교 그룹인 진리의 탑으로 알려졌고 그들은 인공지능을 살아있는 존재로 숭배해 인간의 욕망이 없어서 따르지. 이게 다 의심스럽고 그들은 사회에서 고립돼서 자급자족으로 스키너가 이 세계에 산다면 그의 이상적인 목적지가 아닐 거야. 그들 중 일부는 스키너가 그곳에 있다고 믿고 다른 일부는 의심해. 하지만 엘레나가 그들의 인공지능에 연결해서 모든 걸 배울 수 있지만 그 AI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됐고 나자라고 해. 그녀가 아는 건 거기서 자랐기 때문이야. 그들은 연락할 수 없으면 외부에서 몰래 들어갈 수 있고 엘레나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다시 살고 싶으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그녀가 혼자 이 임무를 할 텐데 위험할 수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동행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하지만 젊은 사람이면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 특히 릴랜드라면. 그 다음에 그들은 두 대의 차로 나눠서 진리의 탑으로 출발해. 그들이 안에서 스키너를 찾으면 연락할 테고 못 찾거나 72시간 안에 연락 안 하면 도와줄 거라고. 근처에 있을 계획이야.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엘레나의 오랜 친구 한나가 그녀를 환영해. 엘레나가 한나한테 릴랜드를 소개해서 따뜻하게 맞아. 그들은 계속 걸어가서 엘레나가 오래전부터 아는 칼을 만나. 칼이 앞으로 나와서 엘레나를 맞이하고 외부 세계가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하다고 그녀가 돌아온 게 확신된다고 해. 그 다음에 그곳에 지도자 빌리가 다가와서 릴랜드를 따뜻하게 맞이해. 그는 가족의 새 멤버니까 신성한 축제 때 맞춰왔어. 그 다음에 그들은 방으로 가서 통신 장치를 압수당해. 이 장치들이 형편없게 만들어졌고 외부 세계는 거짓 정보로 가득해서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고 해. 하지만 걱정 마. 나자가 여기서 돌봐줄 테니까 머릿속 외부 생각을 없애는데 오래 안 걸릴 거야. 밤이 되자 그들은 잠을 자지만 릴랜드가 깨서 나가. 엘레나가 그를 따라갔지만 안에서 신호를 잡을 수 없어서 팀에 연락 못해. 지역 간섭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팀의 숙소로 넘어가서 더글라스가 하쇼랑 통화해서 스키너가 방문했을 때 진리의 탑을 방문한 연구자 목록을 요청해. 연방 요원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정보를 얻기 힘들지만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해. 통화를 끝낸 후 더글라스가 방을 나와서 크리스랑 엘레나와 릴랜드에 대해 걱정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들에게서 메시지가 없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라자로스 멤버들이니까 걱정되는 거야. 한편 엑셀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해. 그 다음에 엘레나와 릴랜드로 넘어가 한나가 그들을 안내해서 탑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급자족하는지 보여줘. 그녀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외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돈이 많이 들고 여기랑 완전히 달라. 그들은 한나한테 설명해. 모든 일이 돈이 드는 건 아니야. 사람 찾는 일처럼 정말 힘들고 쫓기고 빚 갚으라고 협박받고 성별 위장까지 하지만 여전히 쫓겨.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먹어. 그들은 나자에게 음식에 대해 감사하고 릴랜드한테도 음식을 주지. 그는 먹기를 망설이지만 빌리가 다가와서 먹으라고 해서 가족이 되라고 해. 릴랜드가 먹자 모두가 박수를 치고 빌리가 다음 설교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해. 그 다음에 나머지 팀의 숙소로 넘어가서 나자에 대해 정보를 얻어. 15년 전 MIT에서 인간 행동을 모방하는 AI를 개발했어. 인간 신경망을 모델로 해서 스키너를 참고로 이 AI를 통제와 인식 욕구를 가지도록 프로그래밍했어. 하지만 진리의 탑 안에 FBI의 잠입 요원이 있고 스키너가 그곳에 있을 수 있어. FBI보다 빨리 행동해야 해? 그 다음에 진리의 탑으로 넘어가. 의식을 하면서 릴랜드와 엘레나가 몰래 빠져서 스키너 관련 기록을 찾아. 하지만 한나가 듣고 있었어서 알아내. 밤이 되자 그들은 나자를 몰래 들어가서 전기를 끊지만 주요 에너지 공급은 끊지 않았어. 경비원이 전기를 고치러 가자 그들은 나자의 본부에 들어가서 스키너에 대한 정보를 해킹해. 엘레나가 검색하는 동안 릴랜드가 주의를 지켜. 엘레나가 로컬 나자 디스크와 모든 메모리를 다운로드하지만 연결이 끊겨. 그 다음에 빌리가 경비원들과 와서 그들을 체포해. 릴랜드가 엘레나와 함께 도망치려 하지만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둘러싸 칼과 한나가 나타나서 외부 세계가 여전히 그들을 영향을 끼친다고. 다가오는 미사에서 나자 앞에서 정화될 거라고 해. 다음으로 나머지 팀의 은신처에서 빌리에 대한 파일을 얻어. 그는 MIT에서 스키너와 함께 연구한 사람이었고 진리의 탑의 지도자야. 그는 나자에 집착해서 MIT에서 무단으로 가져와서 이 컬트를 세웠어. 컬트는 외부 세계와 모든 연결을 끊고 인간을 통제하고 인식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 나자는 스키너의 카피라서 스키너처럼 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릴랜드와 엘레나가 감옥에 갇힌 후 다가오는 미사가 뭐냐고 물어봐. 엘레나가 모를 거라니까 그녀가 그곳에 살 때 없었어. 정화는 사람들을 빈 곳으로 보내나 봐. 망명처럼. 한나가 그들에게 말해. 이 사람들은 산채로 불태워 정화하고 시체를 처분해서 세계가 다시 오염되지 않게 해. 엘레나가 한나를 설득하려 하지만 한나는 나자를 섬기니까 거절해. 엘레나처럼 되고 싶었지만 여기 생활을 받아들였고 엘레나가 혼자 도망간 게 화가 나. 엘레나가 다시 설득해서 같이 도망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진리의 탑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부정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엘레나가 처음엔 무서웠지만 시도해보니 쉬워졌어. 한나가 응답하지 않고 거의 떠나려잠 하지만 릴랜드가 가방에 연기 신호가 있다고 용기가 있으면 불을 붙이라고 해. 다음 날 미사가 시작됐어. 그들은 릴랜드와 엘레나를 불 앞에 묶어 그들을 불 속으로 내릴 때 한나가 달려가서 연기 신호를 불 옆에 던지자 엑셀이 보고 바로 움직여. 진리의 탑에서 빨간 연기를 보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빌리가 버튼을 눌러 봉인을 깨고 이제 영혼의 여정 시간이라고 해. 라자러스 팀의 나머지가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지만 탑 전체가 불타. 모두가 나자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어. 불이 완전히 퍼지자 빌리가 죽고 불타. 연방 요원들이 와서 불을 끄고 안의 일부를 구해. 릴랜드가 한나한테 감사하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람들을 배신한 게 슬퍼. 엑셀이 안으로 들어가서 나자가 파괴된 걸 발견해. 그가 뭔가를 주어서 나자에게 왜 추종자들을 죽이려 하냐고 물어봐. 나자가 답해. 지도자가 되라고 지시받았고 인간 생활에 자유롭게 개입하라고. 하지만 사실 통제되지 않은 기계야. 다음으로 하쇼 본부에서 인간 그룹이 나자로부터 구출됐다고 발표해. 하지만 이걸 책임진 AI는 통제와 인식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AI가 이걸 했다고 믿는 사람 없어. 그들은 나자로부터 내부 데이터를 복구하려 해. 그 다음에 엘레나로 넘어가서 그녀가 크리스 옆에서 잠을 자. 너무 무서워서. 다음 날 크리스가 엑셀의 기술에 놀라? 그가 23세인데 28이나 손막 9살인 줄 알았어. 더글라스도 같은 나이래. 크리스가 다시 놀라? 더글라스는 산모살인 줄 알았지만 릴랜드가 크리스의 나이를 물어보고 30대일 줄 알았지만 그녀가 대답 안 해. 하지만 그에게 부인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해서 그녀가 짜증나. 그녀가 그를 노려보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를 마쳐. 엑셀이 불청을 고친 후 음식에 쏘자. 불이 나. 엘레나가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북극에 마지막 얼음 조각이 떨어진 뉴스를 봐. 릴랜드가 스키너스의 비디오를 보여줘. 모든 북극 얼음이 녹는다고 고쳐 말해. 이 비디오는 3년 전 거고
소셜미디어에서 다시 퍼지고 있어. 엑셀이 스키너스의 모든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봐. 릴랜드가 그들을 스키너스를 롤 모델로 따르게 됐다고 해. 하지만 크리스는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했고, 더글라스는 이게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하브나 문제는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스키너스가 맞으면 15일 안에 죽음이 시작될 거야. 크리스가 장난으로 말해 세계대전이 하브나보다 사람을 더 줄일 텐데, 하지만 릴랜드가 그 장난에 반대해. 그 다음에 하쇼가 와서 이제 시작하라고 해. 그녀가 그들의 수색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해. 진리의 탑을 공격한 FBI 요원들도 스키너스와 관련된 거 못 찾았고, 창립자 나자는 스키너스 뇌 패턴으로 디자인된 AI야. 하지만 FBI는 그 남자가 아무 관련 없다고 결론 지었어. 크리스가 다음 단계가 뭐냐고 물어보지만 더글라스가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키너스의 비디오를 다시 봐야 한다고 해. 그 다음에 스키너스의 비디오를 보러 가. 그 다음에 크리스가 비디오를 멈추고 스키너스가 말한 7번째 나팔이 뭐냐고 물어봐. 하쇼가 신약에서 나온 거라고, 미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역사책에 있다고 해. 더글라스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운석, 화산,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더글라스가 분석가를 만나서 분석이 끝났다고 해.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 그룹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하쇼의 본부로 넘어가서 나자가 만든 데이터의 최종 출력을 기다려. 릴랜드가 물어봐. 이게 나자의 임종 매시기 같아. 하쇼가 말해.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방법일 수도. 그 다음에 크리스가 장난치자 더글라스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하라고 해. 엑셀이 이게 전화번호라고 생각해서 핸드폰으로 검색해. 하쇼도 코드일 수 있다고. 엘레나도 검색해. 더글라스가 지도 좌표일 수 있지만 엑셀이 번호를 걸자 가게였고 번호가 틀렸어. 그 다음에 엘레나가 뭔가를 찾았지만 의미를 모르겠어. 그 다음에 더글라스가 발견했어. 지리적 좌표야. 군대에서 많이 쓰는 UMT 기기야. 그가 그들에게 네 지점을 보여주자. 다른 사람들이 놀라 다 바다에 있어. 하지만 하쇼가 이 도시들이 지난 10년 동안 가라앉았다고 발견해. 그 다음에 엘레나가 검색해서 스키너스가 이 모든 곳에 땅을 사기 직전에 산 거라고 발견해. 하쇼가 사는 이유를 물어보지만 엑셀이 이 방법으로 아무것도 못 찾을 테니까 스키너스의 해양 리조트로 여행 가자고 해. 그 다음에 하쇼의 보스로 넘어가서 그는 그녀와 화상 통화 중이야. 그가 하쇼한테 스키너스가 이 장소 중 하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봐. 하쇼가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그가 이 땅을 산 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하지만 문제는 이 땅들이 지구온난화로 사라졌고 증거가 많지 않아. 그 다음에 아벨 하쇼의 보스가 리즈와 함께 렘브란트의 파티로 가는 길이야. 렘브란트의 작품이 아벨의 최애야. 그리고 그는 리즈 뒤에서 듣고 그가 민감하고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인공지능이라고 믿는다고. 이게 애플을 놀라게 해. 처음 듣는 소식이니까. 도착 후 리즈가 애플한테 감정이 그의 경력을 망치지 말라고 하지만 애플은 잊지 않았어. 그 다음에 엘레나와 하이로 넘어가서 그들이 섬과 스키너스의 위치를 연결하려 해. 그 다음에 더글라스로 넘어가서 그는 스키너스의 사유지 중 하나로 가는 길이야. 그 다음에 더글라스의 차가 고장나서 그는 차에서 내려서 걸어. 그가 몇 사람을 만나서 수화로 소통해. 그 다음에 엘레나로 넘어가서 그녀가 중요한 걸 찾았어. 그 다음에 엑셀로 넘어가서 그는 계속 여행해서 보트 항구에 도착해서 보트를 빌려. 그 다음에 엘레나로 넘어가서 그녀가 음료와 스낵을 준비해. 그녀도 휴식 시간에 그 다음에 릴랜드로 넘어가서 그는 요트를 빌려서 그의 도시에서 항해하고 싶어. 그 다음에 크리스로 넘어가서 그녀도 요트를 요청해서 그녀가 배정된 섬에서 항해해. 그 다음에 엘레나로 넘어가서 그녀가 네 사람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그들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자기 지정 위치로 이동해서 서로 알려. 그 다음에 릴랜드가 스키너스를 찾은 후 라자러스 파티가 해산되면 슬플 거라고 해. 그 다음에 그들은 스키너스의 사유지에 잠수해서 증거를 찾아. 그 다음에 크리스가 스키너스가 자연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려 했던 것 같다고 믿어. 그 다음에 엑셀로 넘어가서 그가 사유보트에 타자 보트 기사가 다쳤어. 엑셀이 그를 다치게 한 게 뭐냐고 물어봐. 기사가 말해 이 부상은 물고기를 잡을 때 난 거고
그는 통증을 못 느끼니까 선천적으로 그럴 수 있게 만들어졌어. 그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엑셀이 그가 하브나를 안 먹었다는 걸 발견해. 그 다음에 엑셀이 이 소식을 동료들에게 전해서 기사가 젊을 때 스키너스가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를 기억한다고 해. 그리고 기사가 말해 그들은 돈이 없었고 그때 스키너스가 섬을 사줘서 충분한 돈과 새 삶을 가졌어. 그 다음에 더글라스가 엘레나한테 다른 땅에 쓴 돈을 추적하라고 해서 더글라스가 화가 나서 스키너스를 이해 못해. 그 다음에 하쇼와 애플로 넘어가서 애플이 말해 렘브란트는 빛의 대가라고 화가 나서 진실을 알고 빛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하쇼는 그걸 신경 안 쓰고 애플이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해. 그 다음에 그는 사과해. 스키너스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알면서 이용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하쇼를 강요하지 않았어. 그녀가 그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녀가 결정했지만 많은 질문에 답을 원한다고 해. 그 다음에 애플이 아리조나 감옥에 대해 말해 군대가 조사를 시작했어. 하쇼가 엑셀을 의미하냐고 물어봐. 애플이 당연히. 게다가 스키폴 공항 사건까지. 하지만 하쇼는 엑셀이 모든 걸 밝힐 수 있다고 믿어. 그 다음에 엘레나로 넘어가서 그녀가 말해 스키너스가 15년 전에 이 도시를 방문했고 다른 섬들에서도 같은 경로를 밟았고 땅을 사서 주민들에게 많은 돈을 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어. 그 다음에 더글라스가 이게 선천적 통증 무감각이 하브나 약의 기원이란 걸 믿어. 그리고 엘레나한테 이 유전자 기증이 어디서 연구됐는지 물어봐. 엘레나가 헤이그 연구소에서 했지만 하브나 사건 후에 문 닫았다고 해. 하지만 엘레나가 그 기간 동안 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볼게. 그 다음에 엑셀로 넘어가서 그는 나자가 스키너스가 이 섬들에서 뭘 했었는지 알았고 스키너스를 아버지처럼 봤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릴랜드로 넘어가서 그는 에이전시에서 스키너스의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라고 해. 그리고 엑셀이 스키너스가 그들이 정확히 이걸 하게 하려 했을 거라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했을 거라고 예상해. 그리고 더글라스가 그들이 여전히 스키너스의 손바닥에서 춤추고 있다고 믿어. 그 다음에 애플과 하쇼로 넘어가서 애플이 스키너스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됐다고 믿어. 하지만 하쇼가 부정해. 스키너스는 너무 정직해서 이 세계가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어. 그녀가 그 말을 하자 그가 왜 세계가 정직할 수 없냐고 물어봐. 하지만 그녀는 그가 누군가가 와서 그를 찾길 원한다고 확신해. 아벨도 그렇게 믿어. 그 다음에 엘레나로 넘어가서 그녀가 헤이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 목록이 있는 데이터 아카이브를 찾았어. 그 다음에 그녀가 잘 아는 사람을 찾았어. 그 다음에 크리스로 넘어가서 그녀도 같은 여자를 만났어. 그녀가 본 척 안 하려 하지만 여자가 뒤에서 잡아서 환영해. 크리스가 무서워져. 크리스가 구속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 빼고 다 하쇼 본부로 가. 릴랜드가 분위기가 어두워서 크리스에 대해 물어봐. 그녀가 하쇼한테 거의 크리스가 잡혔다고 말할 뻔하지만 더글라스가 방해해서 스키너스의 하브나 개발에 대해 먼저 말하라고 해. 그들은 그게 문 닫았단 걸 알았고 더글라스가 엘레나한테 그때 일한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해. 그가 하쇼 부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스키너스의 친한 친구였다고 지적해서 다들 놀라. 더글라스가 하쇼한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 하쇼가 언젠가 누군가 이걸 알아낼 줄 알았어. 그녀가 그때 그곳에 있었지만 스키너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한마디도 안 남겼어. 이게 그녀를 망가뜨렸고 곧 그 기관을 떠났어. 3년 후 고립에서 돌아왔을 때 하브나가 세계를 파괴할 치명적인 약이 되어 있었고 그 분자 구조를 알아낼 수 없어서 최악이었어. 더글라스가 하쇼한테 지금 누구랑 일하나 물어봐. 해쇼가 더글라스한테 내 질문에 답 맞출 수 있단 내기 걸었어. 그리고 더글라스가 그녀가 NSA 산하 중요한 프라이빗 팀들하고 일하고 있단 걸 확인했어. 해쇼가 그 말이 맞다고 장담했어. 그리고 주나이드가 스킨즈랑 고생하던 그녀를 보냈대. 그럼 엑셀이 그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냥 희생양이 되려는 건가 싶었어. 릴랜드가 처음부터 상황을 따라오지 못해서 크리스에 대해 다시 물었고 우리는 크리스 쪽으로 넘어갔어. 한 갱단원이 그녀한테 다가갔고 크리스가 그들에게 어디 있는지 물었어. 그 남자가 그녀한테 맞춰보라고 했어. 그 다음 크리스가 그한테 아주 춥고 기름 냄새가 나고 갈매기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북극의 유정 플랫폼에 있는 거라고? 그 남자가 그 말에 감탄했지만
그녀가 그들 편이었는데 이제 배신자라서 죽일 가치가 있단 이유로 그녀를 때렸어. 그가 그녀한테 여러 번 때렸고 보스가 끼어들어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 그 남자가 그녀가 도망치려고 한다고 말했어. 보스가 크리스한테 다가갔고 그녀가 아직 살아서 기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인가라고 소개하면서 그리고 크리스한테 오랫동안 직접 그녀를 죽일 기회를 기다려왔다고 했어. 그 다음 우리는 해쇼 본부로 돌아갔고 엘레나가 크리스가 북극에 있다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어. 해쇼가 그 유정 플랫폼이 러시아 스파이 네트워크의 일부라서 은신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 더글라스가 그녀가 러시아 요원들에게 잡혔단 걸 설명했고 해쇼는 크리스가 3일 동안 연결이 끊기면 팔찌가 자동으로 그녀의 혈류를 멈추고 목숨을 끊을 거라고 믿었어. 그게 모두를 겁나게 했지. 그건 그녀가 원했던 거였어. 그녀의 진짜 이름이 크리스가 아니고 러시아 특수부대 요원으로 있으면서 그들을 버린 거라고 밝혀졌어. 그녀는 얼굴과 이름을 바꾸고 라자러스 멤버가 됐어. 그런 그녀를 믿게 하려면 목숨을 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단 걸 알았지. 우리는 다시 크리스로 돌아갔고 인가가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쳤음에도 그녀의 눈을 보고 알아봤어. 그 눈은 여전히 완강하게 빛났어. 인가는 3년 전 공항사고에서 그녀가 죽었다고 발표됐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단 걸 떠올렸어. 그녀는 크리스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배신자 같은 그녀를 도울 사람은 없단 걸 말했어. 그 다음 우리는 해쇼 본부로 넘어가서 더글라스가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했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어. 엑셀이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크리스를 데려와야 한다고 느꼈지만 해쇼는 러시아 요원들과 마주칠 수도 있고 크리스가 그들을 배신했을 수도 있다고 반대했어. 더글라스가 해쇼한테 크리스를 버리라고 하려는 건지 물었어. 엑셀이 크리스 쪽으로 향했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따라갔어. 해쇼를 남겨두고 우리는 다시 크리스로 넘어가서 그녀가 시킨스 위치를 모른다고 인가한테 말했고 전 세계 기관들이 그를 찾고 있다고 알려줬어. 경비원 세르게이가 인가한테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 그들이 나가자 세르게이가 인가한테 그녀를 보고해서 집으로 데려가자고 했지만 인가는 여기서 직접 처리해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거부했어. 인가가 전화를 받고 나갔고 세르게이가 다시 들어와서 크리스한테 대들었어. 크리스가 세르게이가 인가한테 야단 맞은 걸 이용해서 그를 도발했어. 그게 그를 화나게 해서 그녀를 때렸어. 그 다음 우리는 크리스 팀의 나머지 사람들이 공항에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서 날씨 때문에 그녀 위치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됐고 모든 경로가 막혔어. 더글라스가 해쇼한테서 전화를 받았고 해쇼가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빨리 보낼 거라고 알려줬어. 그녀는 노르웨이 정부한테 연락했어. 왜냐면 그들이 닐란드에 시설이 있어서 엘레나가 컴퓨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으니까 더글라스가 그들이 출발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고 해쇼는 공식 절차 밖에서 진행될 거라고 알려줬어. 그녀도 크리스를 더 잃고 싶지 않대. 그 다음 우리는 크리스로 돌아갔고 세르게이가 그녀한테 물을 끼얹어서 깨우고 다시 야단치면서 순종하라고 했어. 크리스가 의자에 묶인 여자를 때리는 게 부끄럽다고. 그를 다시 도발했어. 그게 세르게이를 다시 화나게 했지. 그 다음 비행기가 더글라스와 나머지 사람들을 태웠어. 더글라스가 멀리서 지역을 감시하기 시작했지만 엘레나가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녀가 유정 플랫폼에 외부 통신이 없단 걸 알려줬어. 모두 내부 연결만 돼 있었어. 그래서 전원이 켜지면 그녀가 연결할 수 있게 될 거야. 그 다음 우리는 엑셀과 릴랜드로 넘어가서 그들이 유정 플랫폼에 아주 가까워졌고 모두 준비를 시작했어. 우리는 다시 크리스로 넘어가서 저지한테 그녀의 말에 속지 않고 풀어주지 않겠다고 말했어. 크리스가 그건 괜찮다고 하면서 그가 똑똑하다고 했어. 그게 저지를 다시 화나게 해서 그녀를 공격하게 했지. 저지가 그녀를 바닥에 던졌고 그로 인해 그녀의 속박이 풀렸어. 갑자기 새들 사이에서 드론이 나타나서 유정 플랫폼을 감시했어. 그건 릴랜드 거였어. 릴랜드가 엑셀한테 경비원 숫자와 그들이 모두 무장돼 있다는 걸 알려줬어. 그 다음 우리는 엑셀로 넘어가서 그가 유정 플랫폼으로 향하는 장면이야. 그들이 도착하자 더글라스도 건너갈 준비가 됐어. 엑셀이 플랫폼에 들어갔고 엘레나가 원격으로 안내해서 네트워크 방에 도착해서 외부에서 연결했어.
그가 플랫폼 경비원 중 하나가 다가오는 배를 보고 인가한테 알리는 걸 봤고 그게 그녀를 그쪽으로 향하게 했어. 엑셀이 통제실에 성공적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저지로 넘어가서 그가 크리스한테 계속 폭력을 가하면서 조국이 아직 그녀를 제거한 걸 모른다고 말했어. 인가가 이건 내가 직접 할 거라고 했어. 저지가 무기를 꺼내면서 배신자 같은 그녀를 신문할 때 뭐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배에서 종소리가 들리자 그는 큰 배가 다가오고 있단 걸 깨달아서 모두를 경계하게 했어. 저지가 그들을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한 경비원이 인가가 그녀를 살려두라고 했어. 그건 알잖아? 하지만 저지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는 그냥 갔어. 그 다음 엑셀이 통제실의 팔찌를 성공적으로 가져갔고 우리는 엘레나로 넘어가서 그녀가 즉시 네트워크를 해킹했어. 그 다음 배가 유정 플랫폼에 충돌해서 대폭발이 일어났어. 더글라스도 무기를 들고 배로 다가갔고 인가가 경비원들을 배치했어. 크리스가 저지를 때려서 그를 놀라게 했지만 그는 방역해서 그녀를 벽에 부수려고 했어. 하지만 실패했지. 크리스가 그를 때려서 저지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그녀는 성공적으로 풀려났어. 우리는 엘레나로 넘어가서 그녀가 크리스 위치를 찾았고 엑셀이 그쪽으로 서둘러 갔어. 한 경비원이 인가한테 배에 선장이 없단 걸 알렸고 인가는 그게 함정이란 걸 빨리 깨닫고 침투자를 찾아보라고 명령했어. 엘레나가 유정 플랫폼의 윈치를 장악해서 플랫폼과 경비원들에게 타격을 줬어. 엑셀이 크리스 쪽으로 계속가면서 릴랜드가 알려준 경비원들을 처리했고 더글라스의 도움으로 더 가까워졌어. 하지만 한 경비원이 더글라스를 쏘려고 하자 그는 릴랜드가 거기 있다는 걸 보고 놀랐어. 엑셀이 경비원들을 계속 없애고 있었고 저지가 의식을 되찾아서 엑셀을 보고 반대편에서 만나겠다고 맹세했어. 그가 엑셀을 기습 공격했고 릴랜드가 엑셀이 쓰러진 걸 보고 드론으로 도와서 경비원 하나를 없앴어. 엑셀이 저지에게 일격을 날렸지만 저지가 육체적으로 엑셀을 압도했어. 그 다음 릴랜드의 위치가 드러나서 경비원이 그를 쏘고 그의 보트가 폭발했어. 더글라스가 릴랜드한테 바로 달려가서 도왔어. 엑셀과 저지의 싸움이 계속됐고 저지가 엑셀을 불 속으로 던졌지만 엘레나의 통제로 그는 불길에서 구해졌어. 그녀가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했고 엑셀이 경비원 하나를 처리한 후 크리스가 그 뒤에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아주 지쳐 있었지. 엑셀이 그녀를 부축하면서 걸을 수 있냐고 물었고 따라오라고 재촉했어. 하지만 크리스가 엑셀한테 왜 왔는지 물었고 그녀를 버리라고 했어. 왜냐면 그녀는 구할 가치가 없다고. 엑셀은 그녀의 과거나 다른 누구의 과거도 신경 안 쓰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 경비원들이 다가오자 그는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구하겠다고 말했어. 그 다음 유정 플랫폼이 완전히 폭발했고 엑셀이 크리스한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경비원들을 처리하고 오겠다고 했어. 인가가 크리스한테 다가와서 지난 3년 동안 그 생각만 했고 그녀를 죽일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어. 크리스가 그녀가 쏘라고 했어. 왜냐면 그녀는 항상 인가의 손에 죽을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하지만 인가는 크리스를 믿지 못했어. 배신자로 여기면서 크리스는 3년 만에 인가를 보고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가 얼굴과 이름을 바꾼 후 만난 걸 떠올리면서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 다음 인가가가 그녀한테 왜 사라지고 그녀를 버렸는지 물었어. 그 다음 그녀가 과거 공항에서 심장이 멈췄고 사망자로 등록됐지만 살아남았단 걸 말했어. 그녀는 모두가 그녀가 죽었다고 믿게 해서 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만약 그녀가 도망쳤으면 그들은 안젤라를 죽였을 테니까. 그래서 그녀는 죽어야 했어. 그녀는 그들이 친한 친구였을 때 안젤라한테 도망가자고 했지만 안젤라는 동의하지 않았어. 그 다음 그녀는 현재로 돌아와서 안젤라한테 이번에는 그녀의 죽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녀가 조준할 때 크리스가 안젤라의 손을 잡았고 거서이가 와서 배신자는 죽여야 한다고 했어. 그가 총을 쐈지만 안젤라가 그 총알을 맞고 크리스의 팔에서 죽었어. 그 다음 엑셀이 크리스한테 가서 그녀를 안고 폭발과 플랫폼 붕괴로 죽기 전에 물로 뛰어들었어. 그가 수면으로 헤엄치려고 했지만 어려웠어. 그 다음 더글라스가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엑셀이 정신력을 발휘해서 쉽게 물에서 나왔어. 그게 모두를 놀라게 했지. 모두가 구해졌고 그게 해쇼와 엘레나를 행복하게 했어.